최쌤의 스터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번 강좌에서는 엑셀의 행과 열 그리고 시트의 편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기존의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행과 열의 삽입과 삭제 기능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함께 알아보실 거고요. 아울러 시트의 다양한 활용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엑셀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실 거고요. 이번에는 새 통합 문서를 클릭해서 들어가지 않고 왼쪽에 최근 항목에 있는 지난 시간에 저장했던 이 파일을 클릭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이렇게 지난 시간에 저장됐던 파일이 열리고요. 최근 항목에 있는 노출되는 파일의 수는 저희가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1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강좌는 기존에 바로 전에 저장했던 파일 1개만 노출되게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 강좌 끝나기 전에 팁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이 강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여기에 삽입과 삭제 기능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는데요. 일단 회원명과 등록일자, 핸드폰 번호만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 문서에 저희가 하나를 추가를 한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명과 등록일자 사이에 강좌명이라고 하나를 넣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 강좌명이 들어가야 되는 칸은 바로 C칸이 되겠죠. 그 말은 등록일자의 이 자리에 강좌명이 들어가고 등록일자와 핸드폰 번호는 바로 이쪽으로 밀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에 새로운 데이터가 삽입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삽입의 기능을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삽입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쉘을 블럭을 주고 자, 이렇게 셀을 블럭을 주고 삽입을 하는 방법 한 가지와 두 번째는 아예 해당 칸 전체를 블럭을 주는 칸 블럭 상태에서 삽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당 칸을 전체 블럭을 준 상태에서 삽입하는 걸 선호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2개만 이쪽으로 삽입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셀을 블럭을 주고 삽입을 하시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의 항목이 들어갈 칸 자체를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C칸을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칸 블럭 상태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용할 메뉴는요. 홈 탭에 보시면 셀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보이시고요. 여기에 삽입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자, 삽입이라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바로 삽입이 되시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삽입이라는 글자를 클릭하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 삽입할래? 라고 물어보는 메뉴가 하위 메뉴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2가지를 모두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내가 삽입돼야 하는 칸을 클릭하시고요. 삽입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삽입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강좌명이라고 넣어주시면 해당 칸이 이렇게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를 누르고 삽입이라는 글자를 클릭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삽입할래에 해당되는 부분을 고를 수가 있는데요. 셀 삽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시트 열 삽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2개의 메뉴는 블럭 지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일단은 지금은 칸 전체를 블럭을 줬기 때문에 셀 삽입과 시트 열 삽입이 같은 개념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트 열 삽입을 해도 한
칸이 삽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셀 삽입을 해도 한 칸이 삽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두 가지가 다르게 적용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내가 삽입하고자 하는 칸을 이렇게 셀 블럭을 줬을 때예요. 자, 이렇게 특정한 셀만 블럭을 줬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셀 삽입을 누르게 되면 메뉴가 뜹니다. 아까는 셀 삽입을 눌렀을 때 바로 삽입이 됐는데 이번에 메뉴가 뜨죠. 기존의 데이터를 어느 방향으로 밀 거니? 라고 메뉴가 뜹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할 건지 아래로 할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밀어 라고 하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리고 역시 시트 열 삽입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은 행 삽입도 들어가 있는데 왜냐면 행을 넣을지 열을 넣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온 거고요. 그냥 내가 이렇게 칸 전체를 했을 땐 열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열만 삽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행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은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강좌명을 잘 삽입을 했고요. 제가 지금 조금 복잡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내가 들어가야 되는 칸의 위치를 이렇게 칸 전체에 블럭을 주시고 삽입 한번 눌러서 삽입하는 방법을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하셔도 결과는 같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삽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삭제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지우고자 하는 칸을 클릭하시고 삭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삽입과 삭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행 삽입과 행 삭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회원명 아래쪽에 한 명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 들어가야 되는 줄을 역시 줄 번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삽입하시게 되면 이렇게 내가 클릭한 줄이 삽입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미리와 박준옥 사이에 하나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 어디를 클릭해야 될까요? 그렇죠. 박준옥을 클릭한 다음에 삽입을 하셔야 이미리와 박준옥 사이에 한 줄이 삽입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삽입과 삭제라는 기능은 어려운 기능은 아닌데요. 어느 지점에 내가 삽입을 할 건지에 대한 정확하게 위치 지정만 잘 하시면 어렵지 않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 제 눈에는 이 데이터들이 되게 막 여기 넘어가고 해가지고 안 예뻐서 좀 빨리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걸 바꾸는 강좌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삽입과 삭제라는 기능은 우리 홈 탭에 있는 셀에서 삽입과 삭제를 이용해서 하나를 삽입하고 한 줄을 삽입하고 한 칸을 삽입하고 또 여러 줄을 동시에 선택했을 때는 그 선택된 칸의 숫자만큼 그리고 선택된 줄의 숫자만큼 삽입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시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는데요. 이 시트는 상당히 엑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트 하나가 엑셀에서 파일 하나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엑셀 2016에서는 시트가 하나만 제공이 됩니다. 엑셀 2010 같은 경우는요. 내가 그냥 프로그램만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트가 3개가 나타납니다. 시트 1, 2, 3 이렇게. 이 초기 값으로 나타나는 시트의 숫자는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초기 값으로 시트를 3개를 나오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사실 2016처럼 이 시트 하나만 노출이 되는 게 이게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하나만 쓰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추가, 더하기만 누르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많은 숫자의 시트를 기본값으로 잡아놓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시트를 추가할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새 시트, 이 더하기 표시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어서 누르니까 차례로 뒤쪽으로 이렇게 또 누르면 5번이 이렇게 뒤쪽으로 나오겠죠.
나오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존에 5개의 시트가 존재를 했는데 하나가 중간에 추가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얘는 1번과 2번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위치를 가지게 된다라고 할 때는 내가 클릭한 시트의 뒤쪽으로 삽입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1번과 2번 사이로 들어가야 되니까 1번을 눌러주고 더하기를 눌러야 이렇게 6번이 삽입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3번과 4번 사이면 몇 번을 눌러야 될까요? 네, 모두 다 3번이라고 말씀하셨기를 제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트 3번을 누르고 더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3번과 4번 사이에 시트가 삽입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시트를 삽입하는 건 여기까지 저와 함께 해보셨고요. 이번엔 삭제를 한번 해보실 텐데요. 시트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딜리트나 백스페이스 키는 먹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트의 메뉴를 이용해서 삭제해 주셔야 되는데요. 시트를 삭제하기 위해서 해당 시트를 클릭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시트의 이름 위에 마우스 포인터가 있을 때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저희가 삽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삽입은 이따가 한번 해서 이 더하기를 눌렀을 때와 차이점을 확인을 해 보실 거고요. 여기에 있는 삭제를 누르셔야 삭제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 삭제를 누르게 되면 이 시트 내에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물어보지 않고 삭제를 합니다. 근데 한 글자라도 입력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트에 데이터가 있는데 시트를 삭제하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yes 하셔야 시트가 삭제가 됩니다. 자, 우리 시트 7번 한번 삭제해 볼까요? 삭제. 그랬더니 데이터가 없으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삭제하죠. 그럼 시트 6번도 삭제하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제 이름을 한번 입력하고 삭제해 볼게요. 자, 제 이름 입력한 다음에 시트 6번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그러니까 바로 삭제가 되지 않고 이렇게 데이터 시트가 영구적으로 삭제되는데 계속 하겠냐? 그 말은 이 안에 데이터가 있는데 영구적으로 삭제되는데 괜찮니? 라는 뜻입니다. 삭제를 누르시면 이렇게 삭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더하기를 이용해서 이 더하기 새 시트라는 메뉴를 이용해 삭제를 할 때는 내가 클릭한 것의 뒤쪽으로 이렇게 삽입이 되죠. 근데 메뉴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지금 제가 1번, 2번, 3번, 세 번째에 있는 위치에서 삽입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한 단계를 더 거칩니다. 워크시트를 할래, 차트를 할래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 워크시트이기 때문에 워크시트에서 확인. 그러면 원래 여기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처럼 10번의 뒤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자리에 삽입이 됩니다. 그 차이를 알아두시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삽입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하기 버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더하기 버튼을 이용해서 삽입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자, 그래서 삽입과 삭제 해보셨고요. 이름 바꾸기 같은 경우는 클릭하면 시트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명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신 후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시트 이름이 바뀝니다. 이 이름 바꾸기는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메뉴를 가지고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시트 위에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시트 이름을 변경할 때는 시트 위에서 더블 클릭해서 변경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메뉴 한번 볼까요? 자, 이동 복사가 있습니다. 이동 복사는 사실 이 메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동은 마우스로 시트를 잡고 이렇게 빼면 이 까만색 역삼각형 모양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바로 이 시트가 들어갈 위치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시트 이름을 마우스로 잡고 뺀 다음에 까만색 역삼각형 모양 위치에 있을 때 놔주시면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 같은 경우는요. 우리 복사 키가 있는데 바로 복사는 컨트롤 키입니다.
컨트롤 키를 이용하셔가지고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방금과 같이 해당 시트를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만 하시면 이동이 되죠. 그때 컨트롤 키 하나만 눌러주시면 해당 시트가 복사가 되면서 이동까지 같이 된다라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컨트롤 누르고 시트를 빼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문서 모양 위에 플러스 표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복사가 된다는 뜻이고요. 내가 복사를 할 위치에 이렇게 갔다가 먼저 마우스를 놓고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놓으셔야지 컨트롤을 먼저 놓으시면 다시 이동으로 변경됩니다. 자, 이렇게 해당 위치에 복사가 되었고요. 복사가 되면서 이름은 자동으로 가로 2라고 붙습니다. 동일한 공간에는 동일한 이름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고요. 시트 이름 변경은 뭐 더블 클릭해서 바꿔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시트는 저희가 정말 많이 다루는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아놓으시면 자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드 보기는 자주 쓰지 않는 메뉴이기 때문에 이번 강좌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 보호가 있는데요. 이 시트 보호는 말 그대로 시트 안의 데이터를 바꿀 수 없게 보호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최경미라는 시트에 내용을 조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화면을 좀 확대를 하고요. 자, 최경미 강사는 뭐뭐다. 자, 이 물음표 안에 뭐가 들어갈지는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뭐 미녀다. 죄송해요. 최경미 강사는 뭐뭐다라고 했는데 나는 이 내용을 바꾸고 싶지가 않은 거죠. 자, 이때 바로 사용하는 게 바로 시트 보호가 되겠습니다. 시트 보호를 클릭하시게 되면요. 여기에 시트 보호를 해제할 때 암호를 입력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1234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암호는 반드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타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1234. 처음에 입력한 암호와 두 번째 입력한 암호가 일치했을 때만 얘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우리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위쪽에 있는 모든 메뉴가 비활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제가 바꿔볼까요? 안 바뀌죠. 네, 안 바뀝니다. 활성화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쓸 수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얘를 지우기 위해서 딜리트를 눌러도 이렇게 보호가 되고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암호를 입력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트 보호를 하게 됐을 경우에 어떤 작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뭐 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냐면 내가 작성된 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변경되길 원치 않을 경우에는 시트 보호를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자, 내가 여기에 이 물음표에다가 정답을 입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시트 보호를 반드시 해제해야겠죠. 자, 여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번에는 시트 보호 해제라는 메뉴로 바뀌어 있습니다. 시트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트 보호 해제라고 나온 거고요. 시트 보호일 때는 시트 보호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뉴가 바뀐다라는 거. 클릭하면 암호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1234. 확인. 그럼 다시 메뉴가 활성화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정답을 입력할 수 있겠죠. 입력해도 될까요? 자, 네, 무난한 걸로 그냥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모든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시트 보호는 잘 이용하시게 되면 본인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알아놓으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메뉴에 보시면 탭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뭐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글자색이나 이 셀의 배경색을 바꾸는 경우는 있는데요. 탭색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여러 개의 시트 중에서 이 하나의 시트가 되게 특별하고 관리가 돼야 되는 시트 같은 경우는 탭색을 줍니다.
제가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보라색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을 클릭하면 이렇게 탭색이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제 이름 보라색으로 잘 바뀌었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는요, 탭색을 한번, 마음껏 연습해보라는 뜻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넣어보라고도 하고요. 시트 이름을 빨강, 노랑 이렇게 바꿔서 그 시트 이름에 맞춰서 시트 색을 바꿔보는 거를, 많이 한 번씩 하는데, 이거는 그냥 어렵지 않은 기능이고요.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한 번만 해보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숨기기가 있는데요. 이 숨기기는 내가 시트 중에서 이거는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제 이름이 시트 안에 있는 거는 나는 안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감추고자 하는, 숨기고자 하는 시트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기기. 네, 그러면 어때요? 감쪽같이 사라졌죠? 그럼 어떻게 나타나게 할까요?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숨기기 취소가 있습니다. 숨기기 취소 클릭. 그러면 여기 숨어있는 시트가 하나니까 하나만 보이는 거고요. 여러 개를 숨겼을 경우에는 여러 개 시트 이름이 나와서 내가 숨기기 취소할 시트를 클릭하신 후에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마지막은 모든 시트의 선택인데요. 이 모든 시트의 선택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시트가 모두 선택이 되시는 거고요. 이 시트가 모두 선택이 되면서 하나 바뀌는 거는 위쪽에 제목 표시줄에 보시면 파일의 이름 옆에 보면 그룹이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이 그룹이라는 거는 뭐냐? 지금부터 하는 모든 작업은 이 시트에 모두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편리하면서도 위험한 기능 중에 하나고요. 대부분 이렇게 모든 시트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는요. 글꼴과 크기를 동일하게 주는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모든 시트는 기본 글꼴을 굴림으로 할 거고 11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를 안 한 게 여기 지금 보시면 C에 11셀을 지금 클릭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모든 시트에 C에 11만 굴림에 12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모든 셀들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여기 A의 칸번호와 1의 줄번호 위에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줄게요. 굴림에 15 정도 주겠습니다. 자, 15라고 하고 블럭을 해제하시게 되면 이제는 모든 시트가 굴림의 15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룹 해제는 간단합니다. 그냥 시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든 시트의 선택이 해지가 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전부 굴림의 15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행과 열애, 삽입과 삭제, 그리고 시트의 다양한 활용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어려운 내용은 없으실 겁니다. 지금 저와 함께 하는 이 강좌가 엑셀의 기초 강좌이기 때문에 아주 기초고요. 기초가 다 끝나시면 모든 레벨업, 기초의 레벨업을 달성하시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실무 쪽으로 같이 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짜잔! 강의가 끝난 줄 아셨죠? 제가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강의 초반에 팁 드린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팁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하나 메뉴를 누르셔야 되는데요. 엑셀에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파일 탭 안에 다 모여 있습니다. 파일에 가시면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옵션에서 일반부터 보안센터까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 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메뉴 하나 살펴보자면 포함할 시트 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1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엑셀을 실행할 때마다 시트가 한 개씩 나오는 거고요. 이 시트 수를 조정하신다면 그 조절되어 있는 숫자의 개수만큼 시트가 삽입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제가 드릴 팁은 바로 고급 메뉴에 있는데요. 고급 메뉴에 가시면 쭉 내리시다 보면 표시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표시할 최근 통합문서 수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1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엑셀을 항상 실행하게 되면 이전에 저장했던 한 개의 파일만이 최근 문서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개수를 조정하셔서 본인이 최근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몇 개까지 보고 싶다 설정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설정하신 다음에 확인하시게 되면 엑셀을 실행하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설정된 문서의 개수만큼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 자, 이게 바로 팁입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제는 진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